오늘은 중요합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12운송 12신살 12신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버티면 다 머릿속에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안 새겨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활용하는 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활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인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명리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리라는 공부죠. 그래서 명리의 이명은 제가 뭐라 했어요? 명리학을 뭐냐면 정의부터 는 명리학의 정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은 뭐한다? 변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니까. 아,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은 다 변하더라.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연이 변화하네. 그러니까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니까 자연의 모습이 봄의 모습, 여름의 모습, 가을의 모습, 겨울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 늘 똑같은 순환 속에서 그때 변화하는 모습 패턴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자연이 이렇게 바뀌네? 그러면 인간의 운명도 자라면서 살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대비해보면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보이겠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에 인간의 운명을 대입을 했대요. 운명을 대입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명리학이다. 이렇게 정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 자연의 변화, 인간의 운명, 미래의 예측. 이게 명리학이다. 그래서 명리학에 세 가지의 중심 테마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나는 누구인가. 명리학의 3대 이게 테마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다음 두 번째 뭐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다? 지금 이후. 지금 이후 흐름은 어떻게 정리해요?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주된 관심사고 테마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을 공부를 왜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내 아는 그 학문적인 어떤 기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아보고자 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명리학은 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인간의 운명을 대입을 해서 미래를 지금.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는 자연이 이게 뭐다? 제가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24절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것을 자연 생태의 유형이라고. 자연 생태의 유형. 이게 중국 한나라 때 괴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괴기설. 24절기가 주역의 64대랑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한나라가 기원전 200년부터 AD 200년까지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200년, 지금 2024년이니까 2200년, 그때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24절기에다가 주역의 괴를 가지고 음양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가지고 도가에서는 나름대로 신비의 환단, 장생불사 그런 환단 같은 거 만들려고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연 생태의 그걸 유형이라고 해요. 24절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학이든 명리학이든. 근데 이걸 공부를 소홀히 하면 절대 깊은 공부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24절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기에다가 인간의 운명을 대입했다는 말이 여기다 뭐냐면 고유의 이게 하나의 에너지인데 에너지 파동을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대입했어요. 무슨 말이냐? 문자로 치환했다는 말은 연월일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문자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명리에서는 그 사람의 고유의 에너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인간의 운명을 대입했다는 말,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의 간지라든가 여기에는 물론 여기에서 다 음양오행이 들어있겠지만 오행적인 요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간지예요. 간지라든가 기타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도출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명리학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는 뭐다? 통계. 무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이다. 일종의 통계학이다. 통계학은 아닌데 일종 무수한 데이터가 축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리학은 쪽집게 점을 치는 학문이 아니고 뭐다?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해주는 학문적인 미래 예측.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명리의 기본인 어떤 사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그 위에다가 계속 공부를 한 실력들을 쌓아지면 나중에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현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계속 공부를 하면 일단 지칩니다.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어렵기만 하고. 근데 이 공부의 큰 어떤 그 의미와 어떤 사상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지치더라도 다시 그걸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지지 않나요? 부모님 안 멋져?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우리는요, 진짜 신기한 게 나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쩔 때 보면 진짜 나를 모르고 사는 것 같다. 나는 누구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명리를 통해서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이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하느님한테 물어볼 거야. 하느님이 답해주나? 부처님이 답해주나? 아무나 안 해준다니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결혼 안 하고 사는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진짜 좋은 표현이야. 나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것도 뭐야?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를 해요. 나의 달란트, 나의 시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명리학에서 접근하는 주된 관심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느 때인가?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 왜 지금 내가 발을 다쳤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느 때인데?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궁금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AI들이 워낙 발달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얻어가는 방식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거 물어보세요. 나 이후 내가 언제 죽을지부터 시작해서 뭐 나의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라니까요. 챗GPT. 네? 아니 그거 말고 많아. AI 요즘에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요즘에 리포트도 구현해주는 AI도 많습니다. 그런 AI가 지금 갈수록 고도화 되는 이런 시점에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물어보란 말이에요. 답을 해주는지. 없어요. 오직 뭐만 가능하게 한다? 타로로 될 것 같죠? 타로 혹시 배우신 분 안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는 게 배우면 되게 유익할 건데 재밌잖아요. 타로 같은 경우는. 타로로 한번 해보라고. 이거 알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타로.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무당한테 물어보면 귀신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건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무당도. 근데 이 두 개는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무당이 이걸 안다 그러면 그 무당은 굉장히 상위 클래스, 아주 높은 5% 이내의 무속. 진짜 귀신이 영험한 귀신이 들어와서 신통력이 있는 귀신. 대부분의 무당들은 과거밖에 못 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보는데 그 귀신은 어젯밤에 무슨 저녁에 무얼 몇 시에 무엇에다가 어떻게 먹었는가 다 합니다. 가서 우리 집 대문 색깔이 무슨 색깔이 보고 와. 그래서 딱 하면 바로 맞춘다니까. 그게 무당이야. 무당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의 과거를 딱딱 쪽집게처럼 맞추니까 그 무당이 너 내일 다칠 거야. 이러면 갑자기 내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만하게 다 쪽집게로 맞췄는데 당연히 이 다음에 내일 벌어지는 일도 맞출 거야 라는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에 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과거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 현혹시켜가지고 미래도 넌 이렇게 될 거니까 천도제 지내라, 제사해라, 구태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명밖에 없어요. 역술학에서. 진짜 그래서 역학의 가장
큰 형, 가장 뿌리가 되는 학문이 명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리학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명리학이 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인간들이 다 너무나 명리를 쉽게 배운 거예요. 학원에서 쪽집게 하고부터 시작해서 척성하고 막 등장해봐. 그럼 명리가 이게 염라대왕의 명부를 훔쳐봐서 이걸 다 짚어내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되게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게. 그래서 명리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머리가 필요한 게 뭐가 아니고 뭐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단히 노력하면 분명히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1년 뒤에도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두 가지를 제가 저를 칭찬합니다. 하나는 10년 전에 담배 끊은 진짜 잘했다. 내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었으면 난 이 공부 못했다. 이런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막 깨지지라니 막 그러면 사람들하고 상담하는데 봐봐. 그죠? 신뢰도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현대 명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제 담배를 끊었던 것들을 너무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리 공부. 명리를 제가 선택한 걸 너무너무 제가 지금도 잘다 해요.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이건 뭐다? 평생 써먹는 공부. 내가 말을 못할 때까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리를 하려면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있잖아요. 지금 사진 하나 또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1년 뒤에 명리가 다 어느 1년만 뒤에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해보세요. 얼굴이 싹 바뀌었을 거예요. 진짜 바뀌어요. 나도 내가 그 명리 공부하기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얼굴에 기운이 바뀌었어. 기세. 이게 왜? 이게 도학이에요. 도학이에요. 도학.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위학 일리, 위도 일손. 학은 매일매일 늘려가는 거라면, 쌓아가는 거라면 도는 늘 비워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면 성질도 덜 납니다. 사주에 목이 없으면 뭐라고요? 분노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목이 없으면.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들이 성냄이 많아. 성냄. 짜증을 잘 내죠.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나는 지금도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거죠. 틀림이라는 걸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막 상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삶을 살지도 안 해봤는데 마치 내가 살아봤던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관록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일희일비를 좀 덜하게 돼요. 저도 뭐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울 때는 울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 기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마음의 수양이 나와. 그래서 비우는 거.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얼굴 기색이 바뀝니다. 그런 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명리학이 이제 뭐냐? 그래서 명리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고 세 가지 테마 이야기했는데 이 명리의 명은 하늘이 내게 준 명, 그리고 웅이. 이 명은 운명이라고. 이 명은 천명, 숙명이라고 합니다. 숙명. 하늘이 내게 준 숙명.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하나의 코드를 어떻게 연월일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지. 그러면 오늘이 뭐예요? 갑진년 신미월 오늘 일정이 뭐야? 의류일 현재 시간이 9시 반이니까 사시 그러면 을경합금 경신 지금 태어나요. 이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의 인간의 운명으로 대치시키. 지금 그 순간 연월일시를 하나의 문자, 간지로 이렇게 코드로 명명하는 거예요. 고유의 어떤 에너지. 이게 뭐다? 사주팔자라. 이게 뭐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숙명. 그래서 이 명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 씨앗이다. 하나의 달란트, 가능성이.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벗겨내기 위해서 좀 더 들여다봤더니 위에는 청간의 글자, 밑에는 지지의 글자인데 청간은 정신적이고
순수하고 하늘의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명과 연관이에요. 지지는 현실이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실의 연관, 실체적인. 근데 지지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 지지의 변화를 읽어보고자 뭘 우리는 알게 됐냐면 이 글자의 변화를 우리가 천간으로 표시해서 지장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 다시 말해서 이 지지가 이렇게 변한다. 그 다음에 여기 미는, 그 다음에 유는, 이게 왕지는 지장간을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지장간을 또 알게 됐다. 그래서 지장간은 명과 실을 오고 갑니다. 그래서 명과 실을 오고 가고 어떤 그림이든 간에 지지에 있으면 이것을 쉽게 아주 좋아 A급이라고 하고 비천간에 있으면 S급이라고 하고 이 S급을 근데 구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천간은 정신인데 여기 S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조건이 필요해. 그게 뭐다? 천간이 S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 뿌리를 보려면 뭘로 봐야 돼? 12운석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천간은 뿌리를 항상 보셔야 된다. 뿌리를 보는 방법. 양의 천간은 그렇지. 전계절, 자기계절. 음간은 자기계절.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갑은 뿌리를 내렸다 안 내렸다? 이거 목곡토 아니고 목곡토? 아니다. 왜? 이건 뭐다? 그렇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되는 거야. 이걸 어디 딴 데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극토야. 그렇게 봐버리면 이제 난생인 거야. 여러분들은 보다 진을 보자마자 봄인데요? 뿌리 내렸네. 신은 언제 뿌리 내려요? 뿌리 내렸어 안 내렸어요? 어디에? 그렇죠. 일간은 뿌리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근데 보는 데가 많아. 어떻게? 일간을 가지고 이렇게 12운성으로 을이 여기 진에 12운성으로 뭐지? 뭘까요? 을이 진에 뭘까요? 이게 을이 12운성이잖아요. 그러면 진이 뭐다? 반대지. 미는 양지, 유는 절지, 사는 목욕지. 이렇게 써놓고 이것 가지고 사주를 보는 데가 있어요. 사주를 보는 데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내가 가르쳐 줄 수 안 가르쳐 주잖아. 왜냐면 그렇게 보면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안 본다는 거죠. 시중에 있는 거 혹시 핸드폰을 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일간을 가지고 지지 4개의 지지를 12운성으로 표현해서 무슨지, 모욕지, 관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핸드폰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봤어요? 봤죠? 쓸모없어. 여러분들 뭐다? 중요한 게 뭐야? 이 나머지 연간, 월간, 시간의 뿌리만 확인합니다. 일간을 안 봐도 돼. 지금은. 나중에 공부를 1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런데 안 말려. 근데 제 공부도 못하면서 다른 공부에 기웃거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의미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거 불필요한 거 필요 없고 뿌리만 봐요. 뿌리를 내리면 S급이라서 뭐가 S급인데? 뿌리를 내리면 S급이야. 뭐가 S급이야? 천간에 뭐가? 역할이 천간의 역할이 S급이 된다고. 역할이 뭔 말이에요? 걔가 역할을 S급의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는 뭘로 알아? 역할은 육친으로 아는 거지. 육친, 십신. 얘가 만약에 정제야. 정제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정제라는 그게 하는 역할이 뭐야? 한 있잖아. 그게 여기 지지에 드러나면 A급이야. 아우 좋아. 복이 있네. 근데 천간에 있는데 이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정제가 뿌리를 안 내리면 돈 생각만. 정제가 뿌리를 내리면 남들이 봐줄 만한 돈복을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육친을 해야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육친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떻게? 갑은 뭐다? 겁재고. 왜? 일간을 대비해서 음양이 뒤집어졌고 오행은 똑같으니까. 얘는 일간을 대비하니까 이것은 평관이다. 왜냐면 일간을 극하면서 음양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일간을 극하면서 음양이 똑같으니까 사는 내가 생해주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유는 내가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뒤집어졌어요. 평관이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호랑이한테 갇혀있는 거예요. 평관이 내가 호랑이라는 이야기 했죠. 7살 호랑이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양 옆에 호랑이랑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얘가 운이 잘 풀리면 이 호랑이를 거느리고 살겠죠. 운이 안 풀리면 호랑이한테 수시로 물린다. 호랑이한테 물리면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막 그런 거야. 호랑이한테 물린 게 뭐겠어. 힘들어. 그래서 편관이 사주에 있으면 굉장히 기운이 센 거야. 그래서 그게 내가 그 편관을 지배를 하면 뭐라고? 호랑이 등에 타고 노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지배를 못하면 맨날 호랑이한테 쫓겨다니는 거야. 아이고 좀 무서워. 이게 사주의 편관이 있게 글자들. 근데 이 사람은 편관이 복은 어디 있어? 다 내 옆에 있잖아. 갇혀 있잖아. 거기다가 또 뭐도 있어? 겁재도 있잖아. 겁재는 누구라고 했어요? 나눠먹잖아. 비견. 이거 다 배울 건데, 지금 미리 맞대기만 하면. 자, 비견은 2인 삼각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 2개 다 묶고 대회에 나갔어. 1등, 둘이 뭐라고 해? 야, 우리 1등 해서 사이좋게 상품 나누자. 이게 비견. 똑같이 나누자. 겁재는 계란 후라이를 3개를 딱 했어. 둘이 앉았어. 양녀 옆에다 칼을 꼽아놔. 네가 처먹든지, 내가 다 처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다 먹자. 이게 뭐야? 겁재. 그래서 요것은 경쟁자, 요것은 라이벌. 근데 조금 투쟁성이 강합니다. 이게 라이벌, 겁재야. 양이는 뭘까요? 양이는 육신이 아니죠. 요것은 신사입니다. 근데 이거 비슷해. 그 양이는 뭐다? 인자일주는 이 안에 이게 씨앗이잖아. 요것은 뭐야? 모으는 거잖아. 여기 밑에 이게 딱 이걸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 일주의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아니면 도야 삶이. 뭐 아니면 도라고. 근데 본인이 그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걸 끄집어내면 누구보다도 한 가닥 할 수 있다. 하여튼 양인이 있어. 양인은 신사야 신사. 양인은 뭐냐면 계란 후라이를 넣고 이렇게 둘이 나눠서 칼 꼽아놓고 야 네가 먹든지 내가 먹든지는 겁재잖아. 양인은 뭐한다? 계란을 딱 해가지고 여기 놓자마자 앞에 가서 칼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양인은 칼이야. 한 칼이라고 한 칼. 이게 저는 이제 많이 이야기해 관우장군의 청룡 언월도. 양인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에너지. 그 양인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겁재는 후라이 딱 해놓고 3개 해놓고 둘이 앉아서 칼 꼽아놓고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다 처먹자. 이게 겁재라고 하면 양인은 뭐라고요? 필요 없고 계란 후라이를 딱 넣자마자 칼 들고 여기 죽여버리는 거야. 잘 딱 먹는 게 양인이에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이런 21세기에서 살아가면서 양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핵폭탄 같아요. 근데 그걸 개발을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버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줬지만 이런 때가 와도 뭐한다? 물 들어올 때 뭐한다? 잠자고 있고 물 안 들어왔을 때 뭐한다? 삽질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때를 못 맞춰 살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겁재가 있죠. 또 비겁도 천간에 있는 것은 되게 번거롭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지에 있는 것은 되게 편합니다. 지지에 있는 비겁은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비겁도 천간 비겁하고 지지 비겁하고 다르다. 천간의 비겁은 대부분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움. 나를 번거롭게. 지지 비겁은 대부분 긍정적. 나의 무대, 나의 경쟁력. 그래서 지지의 비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도인자가 있다. 자기 주도인자가 있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 요 스스로 자자가 바로 지지의 비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비겁 없는 사람은 장사해도 힘들다. 다른 사람을 간판 걸고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 나중에 쓰일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하나씩 공부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천간에 이게 편과 겁재가 있으면 어이구 야 타고난 사주가 버겁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 나중에는 이게 보인다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보여요. 그냥 사주만 딱 봐도 이 사람 야 지금 태어난 애는 나도 모르게 혀가 차이 있는 거지. 너무 그런 게 그런 것도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제 이게 목이 극하는 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정신. 그 다음에 지장간도 역할을 한다. 오행은 사주팔자만 놓고 보지만 육치는 지장간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꼭 봐야 돼. 자, 을은 뭔데? 개는 뭔데? 편인. 내가 내 일간이 나잖아. 일간 여기. 그러니까 개는
나를 생해주는 수고 음양이 똑같으니까 편인. 막 인상 쓰고 쓴다고 해서 답을 절대 안 떠오릅니다.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은 식신이야. 식신. 내가 목인데 이거 화자. 생해주니까 음양 쌍인데 음양이 똑같으니까 식신. 을은 비견. 무는 여기는 정제. 경은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달라. 정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이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운명이 또 달라지겠죠. 확실히. 이 아이는 남자 사주로는 괜찮은데 여자 사주로는 좀 안 좋죠. 왜? 배우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평관에 둘러싸여 있는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여자. 이게 만약에 남자로 보면 배우자가 여기 있는 배우자가 그냥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바뀌는 배우자. 이 진술충리의 역할을 자꾸 바꿉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타고난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연월일시를 근간으로 천간지지 지장간 이렇게 하고 각각의 나를 일간을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배웠어요. 근데 지금 정리를 한번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운이 뭐냐? 그게 하나는 대운이, 하나는 세운이. 대운은 계절입니다. 세운은 날씨입니다. 요 운이 크게 두 개다. 근데 운을 다른 말은 뭐라고 해요? 임금이에요. 임금군요. 임금. 대운과 세운 나누어서 이게 임금. 대운은 계절의 임금이고 세운은 날씨. 근데 이 대운은 어디서 왔냐? 사실 이 월주에서 왔어. 이거의 연장으로 흘러갑니다. 대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남자라고 봅시다. 나중에 그게 공부하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건이라고 씁니다. 여자는 곤이라고 씁니다. 건곤 간리 중에 두 개죠. 원래는 건태리진 손강간곤이라고 해서 8개 중에 두 개죠. 건곤 남자 여자. 근데 남자니까 이건 건이죠.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언제 태어나냐면 양간년에 태어나는 게 질서에 맞습니다. 여자는 음간년에 태어나는 게 질서에 맞습니다. 양간이 언제 가. 요런 연도에 태어나는 게 남자는 순리에 맞아. 순리. 여자는 음간년에 태어나는 게 순리에 맞습니다. 올해는 무슨 년? 갑진년이죠. 갑진년. 올해는 누가 태어나는 게 순리에 맞다? 남자가 태어나는 게 순리에 맞다. 내년에는 뭔 년? 을사년이죠. 을사년. 내년에는 누가 태어나는 게 맞아? 여자가 순리에 맞아. 근데 그게 반대로 뒤집힌 사람들. 올해 여자가 태어나고 내년에 남자가 태어나면 반대로 뒤집히면 대운이 거꾸로 가버립니다. 순리에 맞게 흐르면 대운이 반드시 계절이 순서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남자인데 올해가 양간년에 갑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순리대로 흘러가요. 순리대로. 그러면 신미니까 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신, 미, 월에서 시작해서 이게 월주야. 월주. 대운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신 다음에 뭐야? 이렇게 쓰니까 난 진짜 어색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글자 쓰면 여러분 짜증낼 거잖아. 뭐야 또. 하나씩 쓰는 거 순서대로. 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이게 대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순서대로 흘러가야 돼. 신 다음에 설마 이게 순서인지 알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평생 교육을 다 해. 찐유술, 해자축, 인묘 이렇게 흘러간다. 거기다 위에가 뭐가 있냐? 대운수가 등장해. 대운수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0일인가요? 오늘이 보름이야. 입추가 8월 7일만. 그러면 남은 게 이거 11일, 7일, 18일, 3, 6. 이 대운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부터 다음 절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총 18일 걸려요. 18일 남았어요. 지금부터 지금 오늘이 태어난 애가 오늘 20일 날 태어났거든요. 2024년 7월 20일 날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오늘 날짜부터 다음 절기까지 가는 기간이 총 18일입니다. 18을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그러면 나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0이죠. 또 6이 대운수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배울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이제
환산했을 때, 대운을 계산할 때 이제 절기를 계산하는 방식에 이제 있습니다. 그냥 3으로 왜 나누는지보다는 3으로 나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대운수입니다. 여러분들 대운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다 알려줘서 이런 거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원래는 옛날에 다 계산했다니까. 지금 아예 타고난 사주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어요? 6살부터 계절을 만납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은 계절이 없습니다. 날씨만 있어요. 날씨만 어떻게? 신년,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년, 기우년, 그 다음에 경술년 이렇게 해서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그래서 6살이 되면서부터 얘는 대운을 받아요. 1살, 2살, 3살, 4살, 5살은 날씨만 그 다음에 6살이 되면 계절이 뭐가 와요? 신유술, 가을이 옵니다. 그 다음에 36이 되면 해자, 축, 겨울이 옵니다. 그 다음에 66세가 되면 임묘진, 봄을 옵니다. 이게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지는 청간을 많이 본다, 지지를 본다. 지지를 더 중요시 여겨요. 지지 중심으로 계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사주에 이제 계절이 바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오행으로도 알 수 있죠. 오행으로도. 이 사람 사주에 목이 몇 개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적응하면 뭐예요? 컬러가 없잖아. 검정색인데 다. 헤아리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사주 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걸 갖고 뽑아야지. 목 몇 개예요, 충분히? 오행은 여기서는 이걸 토로 봐야지. 오행은. 그래서 목은 갑, 을 2개입니다. 충분히는 갑만 하나라고 하는데 일간도 일간도 오행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목이 2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작을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시작을 잘한다. 화는 몇 개다? 여기서 밑에는 안 봐요. 오행은 위에만 보는 거야. 육치는 다 밑에까지 보는데 지장까지 보는데 오행은 사주 팔자만 보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화는 몇 개다? 자, 토는 2개. 그렇지. 이거 2개잖아. 금이 몇 개? 그렇죠. 금 3개. 아까 했잖아. 1, 2, 3개. 평관. 야, 이 사람은 시작도 멋지고 결실도 멋지고. 수는 얘는 사주에 수가 없어. 수가 없으면 뭐가 없어? 밤이 없잖아. 그럼 삶이 어떻겠다? 내가 아까 이 아이 사주가 뭐라 했어요? 내가 호랑이한테 둘러싸여 있고 겁재가 맨날 네가 처먹더니 내가 뺏어 먹어보려고 그런 상태에서 수도 없어. 얘는 어떻게 했어? 운명이 엄청 시달리는 살 것 같다. 얘가 살찔 것 같아, 안 찔 것 같아? 삐쩍 마를 것 같아. 이런 것도 보인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수의 빵이야. 진짜 사주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만 보고 우리는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면 이 지금 태어난 아이의 남자아이가 보면 얼마나 더구나 배우자 복은 있다 없다. 정제 편제가 이렇게 있어. 2개나 있어. 근데 운에 따라서 이 글자가 역할을 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복도 없는 거지. 여복은 없는데 자식 복은 있네. 자식을 끼고 도네. 이게 애 바보 아빠가 되겠지. 배우자 복은 없으니 삶은 피곤할 수 있다. 근데 수가 없어. 잠도 없고. 잠이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삶은 항상 정신세계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달파. 호랑이가 물지 라이벌이 와서 나무 뺏어가려고 그러지. 맨날 털리는 거야. 맨날 털리는 거야. 그래서 삶이 진짜 피곤한 아이야. 근데 그런 아이가 언제 36이 되면 겨울을 만났어. 겨울. 내가 사주에 수가 없는데 겨울을 왔어. 그럼 이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아이한테. 좋죠. 내 사주에 늘 수가 없어서 허덕이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계절을 만나서 그 계절이 빌려주게 돼. 나한테. 그러니까 이때가 좋은 때가 아니야. 뭐가 좋아? 건강상에 유리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사주팔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살짝 단면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르게 봅니다. 일단 금금목인데 이제 금이 이제 뭐냐면 관이니까 사주에 관이 많더라도 관이 오는 관은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5살까지 뭘 할 수 있다? 학교 다니는 생활, 조직 생활 그런 틀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다.